여러분, 이것은 저의 실제 아마존 첫 제품의 첫 인스펙션 리포트의 결과입니다. 당시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저의 첫 제품을 드디어 런칭할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막상 인스펙션 리포트의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까 대략 10% 정도의 제품의 마감에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여기에 카운트되지도 않은 대부분의 제품들의 표면에 자잘한 스크래치들이 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이 제품을 그냥 바로 배송해서 런칭을 해버렸다면 저의 제품은 분명 나쁜 리뷰들을 많이 받고 저의 첫 런칭은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스펙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실 인스펙션이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 사업이나 아니면 해외 소싱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이런 꼭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인스펙션에 대해서는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펙션은 제품을 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퀄리티나 기능, 포장 상태, 바코드 등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전문 인스펙션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제품을 검사하고 우리는 그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보게 됩니다.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배송 준비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고요. 제품을 어떻게 배송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인스펙션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는요, 서플라이어로 하여금 문제점을 모두 고치도록 하고 재검수를 실시합니다. 이때 재검수에 대한 비용은 제조업체 측에서 부담하도록 사전에 명시해둬야 하고요. 자, 성금 지급 전에 명시해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스펙션 통과에 실패할 경우 제조업체 측이 재검수 비용을 지불한다는 동의이고요. 아래 보이는 계약 조건의 예시는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께 드린 답변에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명시할 것은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은 승인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한 제품일 것. 두 번째는 인스펙션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 모든 하자품을 고치고 재검수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측이 비용을 부담할 것. 세 번째는 만약 제품 준비가 늦어질 경우 한 주마다 총 금액의 2%씩 할인을 해줄 것에 대한 동의이고요. 이건 리드 타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밑에는 30%를 성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0% 성금, 70% 잔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인스펙션 에이전시 고용하기입니다. 먼저 인스펙션 에이전시를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구글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알리바바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를 알아볼 때는 화물운송 업체든 인스펙션 에이전시든 삼자물류든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봐야 됩니다. 발품이라기보다는 손가락품이죠. 여러 군데의 메일을 돌려보고 가격과 커뮤니케이션 등이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떤 인스펙션을 이용해야 하느냐? 인스펙션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할 것은 프리쉽먼 인스펙션, 즉 배송 전 검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지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 한 사람 기준으로 100불에서 300불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인스펙션의 경우 하루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레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 준비되는 날 1주에서 2주 전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면 되고요. 보통 1주 전이면 충분하지만 인스펙터가 바쁜 경우 스케줄을 못 맞출 수도 있으므로 한 2주 전에 연락해서 여유있게 스케줄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검수 외에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스펙션을 요청할 때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자, AQ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QL은 허용 가능한 하자품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수한 샘플 중에서 이 정도까지는 하자품이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인스펙션은 생산된 제품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랜덤으로 샘플을 추출해서 검사하게 되는데요. 전체를 다 검사하면 아무래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검사한 샘플 사이즈는 125개이고 그중 허용 가능한 하자품의 수는 심각 0, 메이저 7, 마이너 1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벨 2 인스펙션인데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하자품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대량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하자품이 아예 없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샘플 중에서 발견된 하자품에 대해서는 인스펙터가 바로 공장 측에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교체하거나 고쳐서 해결을 합니다. 자, 오른쪽의 결과는 펜딩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경우 AQL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인스펙터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라고 한 것이고요. 이 경우 별 문제가 아니었어서 이것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 인스펙션 리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직접 올리지는 않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둘 거고요. 이 업체는 참고로 리포트의 예시를 위해서 제가 찾은 업체이지 제가 이용하거나 보증하는 업체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펙션 통과에 실패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마이너한 부분에서 AQL이 넘어가서 인스펙션 리포트에 실패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 같은 제품에서 이런 부분이 흔한 편인데 실 끝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도 하자품이라고 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크게 럭셔리한 제품이 아닌 이상 심각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일 구매한 식탁보에서 올 하나가 안 다듬어져 있다면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냥 가위로 직접 자르고 말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인상을 받거나 막 나쁜 리뷰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체에게 인스펙션 결과를 통보하고 또 문제점을 모두 고치도록 한 뒤 재검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검수 비용은 상호 동의한 대로 제조업체 측에서 지불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재검수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제품을 배송하면 되고요. 만약에 또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 업체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네요. 자, 인스펙션은 매번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매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인스펙션 결과가 좋았고 신뢰가 쌓인 서플라이어라고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언제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하면 이번 한 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매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몇 번 건너뛴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재고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인스펙션을 하면 다음 주에 출발하는 배를 잡을 시간이 빠듯하거나 해서 건너뛴 적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매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그 제조업체와 함께하는 처음이라면 처음 한두 번은 반드시 무조건 꼭 인스펙션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업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